자, 로그 함수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거 한번 얘기 다시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문제 위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함수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기본적인 형태가 이제 이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고, 얘도 마찬가지로 a가 1보다 클 때 그래프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그래프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x, a의 값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1,0을 지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던 거였지? 1,0을 지나요. 그래서 1,0을 지나는구나. 1,0을 지난다. 그리고 점근선 방정식이 존재하는데 지수함수에 대한 점근선 방정식은 x축이었지. y축 아니야? 근데 로그 함수는 y축에서 점근선이 생긴. 지수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x축이 점근선이었다고. 지수함수는. 아 지수함수. 지수함수는 x축이 점근선이었는데 로그 함수는 y축이 점근선이 된다고. 그래서 오른쪽 위를 향하는 콩나물 대가리가 되어서 a가 1보다 클 반대 때. 아닌가요? 반대? x는 1이니까 x축이죠. 0,1이니까 1,0이니까. 뭔 소리예요? 아 지금 머리가 어떻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로그 a의 x라는 로그 함수가 나와 있을 때 a가 1보다 큰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고. 제가 운동할 때 계속 이게 뇌에 충격이 아 시간 없어. 조용히 해 임마. 이-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1,0 지나는 거 똑같은데 점근선 y축인 거 똑같은데 내려오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그래서 어떤 두 다른 x값 두 마리를 집어넣었다면 이 a가 1보다 큰 그래프에서는 더 작은 값을 넣은 게 함수값이 더 작고 큰 값을 넣어준 함수값이 더 크다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서 두 마리를 집어넣어준다면 작은 값 넣어준 값이 더 크고 큰 값을 넣어준 값이 더 작아진다 형태로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a가 1보다 크면 그대로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더 큰 거 넣은 게 더 커지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큰 값 넣어준 값이 더 작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었던 거였고, 얘네들은 전부 다 y는 a의 x제곱이라고 하는 지수함수와 역함수 관계를 갖는다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의역은 양수에서만 존재하는 거에서만 생각을 해야 되고, 치역은 마이너스 무한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다 나오고, 두 번째 거는 y축을 점근선으로 갖는다를 의미 있게 기억을 해주시고, a가 1보다 크면 증가할 때 증가,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증가할 때 감소. 그래서 우리는 실수 전체집합으로 1대1 대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얘하고 얘는 x축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를 가져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건데, 별다른 건 아니에요. 얘는 a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제곱을 앞으로 빼주면 이렇게 되는 거거든. 얘하고 y는 로그 a의 x는 y에다가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주면 얘가 나오는 거여서 x축에 대하여 대칭이다 그 얘기해준 거고, 두 함수는 역함수 관계 갖는다 얘기해준 거고, 얘와 얘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즉 역함수 관계라고 볼 수가 있다 그 얘기까지 해준 것이다.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평행이동. 로그 함수를 x축 방향 n만큼 y축 방향 n만큼 평행이동한다면 x 대신 x-m 들어가고 y 대신에 y-n이 들어가서 y는 꼴로 정리를 시켜보면 y는 로그 a의 x-m 더하기 n 꼴로 식이 정리가 된다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 대칭 이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할 거야 하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넣어주면서 y는 꼴로 정리하면 되고,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주면서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원점 대칭 이동하면 x 대신 마이너스 x를 y 대신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식을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y는 x 대칭 이동을 하게 되면 x 대신 y를 y 대신 x를 집어넣어서 얘를 y는 꼴로 고쳐주시면 되겠다는 거죠.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였고요. 그 다음에 큰 값 넣으면 더 큰 값 나와. a가 1보다 클 땐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큰 값 넣은 게 더 값이 작아진다 까지 이야기를 해주셨구나 보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확인 문제 하나씩 보면서 감을 잡아볼게요. 필수예제 1번 문제를 보게 되면 요거 쌤이 안 풀어줬지? 여기는 시간 없어서 풀어줬나? 네, 볼게요. 필수예제 1번을 보게 되면 풀어준 건가? 안 풀어준 건가? 헷갈리네. 나갔나? 어디까지 나왔지? 15초까지 숙제였던
여기 5번까지 25쪽까지? 아 그랬구만. 아 여기까지는 했네. 맞네. 역함수도 했던 것 같은데? 안 했나? 아니요 컨수를 안 했어. 잠깐 안 했어. 역함수 구하는 건 y에다가 x 넣고 x에다가 y 넣어서 y는 꼴로 고쳐주면 돼요. 그러면 x는 3의 y 빼기 2의 더하기 1제곱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을 넘겨줘요. 그 다음에 얘를 지수 로그로 환산하면 되는데 로그 정의에 의해서 y 빼기 2는 로그 3의 x-1이야. 이거 바로 쳐야 되고 변환해주고 2 넘겨줘서 역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얘기를 해주셔도 되는데 나는 너희가 좀 이렇게 풀어주는 걸 좀 더 좋아하거든. 어떻게 풀어주냐? 양변에 로그 3을 취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1이 되면서 y 빼기 2가 되거든.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이 로그 3의 x 빼기 1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지. 인정하겠어요? 그래서 역함수는 이렇게 구해집니다. 다음 거, 요 놈에 대한 역함수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게 되면 y는 로그 2에 x 빼기 1 더하기 1이라고 해줬는데 마찬가지야. 1 넘겨주고 x에다가 y를 넣고 y에다가 x 넣고 괜찮아? 그 다음에 팅팅팅이었지. 그래서 y 빼기 1은 2의 x 빼기 1제곱이야. 바꿔줄 수 있는 거고 y는 꼴로 변환하면 2의 x 빼기 1제곱 더하기 1이구나 까지 해서 역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다는 것이랍니다.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가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y는 로그 2의 x 그래프와 y는 x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라고 이야기를 해준 상황이에요. 이 그래프 나오면 너희가 먼저 꼭 해줘야 될 작업이 있다. 뭐냐 하면 이 직선이 무슨 직선이야? y는 x. y는 x지. y는 x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x 좌표와 y 좌표가 똑같아. 그래서 너희가 x 좌표 여기가 a라고 했잖아 지금. 그럼 이렇게 따라가서 여기가 a구나를 표시를 해줘야 돼. 이게 1차적으로 너희가 해줘야 될 작업이야. 이거 안 하면 되게 헷갈려. x 좌표가 b면 여기가 b니까 여기가 b인 거야. x 좌표가 c면 얘가 c니까 얘가 c인 거야. x 좌표가 d면 얘가 d니까 얘가 d인 거야. 이걸 꼭 표시를 해줘야 문제가 되게 쉬워져. 인정하시죠? 이때 로그 x, 미의 x라며. 요거 x에다가 얼마 넣어야 y가 0 나와? 로그 2의 몇이 0이야? 1이야. 로그 2의 1을 계산한 게 0인 거지. 그래서 a가 1이야. 왜냐면 얘가 1,0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인정해요? 그러면 여기 y 좌표가 1인 거지. 그럼 로그 2의 몇이 1이야? 2야. 2가 들어가야 1 나오지. 그래서 여기 y가 1일 때를 만족하는 x 좌표인 얘는 b가 2가 되는 거야. 인정하죠? 그럼 얘가 또 2,2인 거지. x에다가 뭘 넣어야 2가 나와? 4. 그래서 c가 4가 돼. c가 4면 얘가 4지. x에다 뭘 넣어야 4가 나와? 16. 16을 넣어야 4가 나오겠지. 2의 4제곱. 그래서 d가 16이 돼요. 여기까지 했으면 끝났지 뭐. 문제에서 이거 한번 뭔가 보시면 뭘 거라고 해서 d 빼기 c를 구해라. d가 방금 전에 16이었고 나이 맞추기 힘들어. 대충 해. 오케이. 16 빼기 2가 되니까 정답은 14구나 까지 정리할 수가 있는 거겠지. 인정하죠? 인정하죠? 네. 아, d 빼기 c네. 그러면은 뭘 내야 그러면은 d가 16이고 c는 4였으니까 12가 돼야지. 그치? 다음은 평행 이동한 것에 대한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내가 이거를 좀 극단적으로 그려볼게. 만약에 로그 함수가 이렇게 그려졌어. 얘가 y는 로그 2x야. 괜찮아? 그리고 얘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어. 아이고 망했어.
4만큼 평행이동했어. y는 로그 2의 x 빼기 4야. 인정? 근데 너희한테 이 둘러싸여져 있는 부분의 넓이를 구하래. 이 넓이를. 그러면 너희는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를 아직은 못 구해. 나중에 구하거든. 수투 들어가서 적분 배우면 구할 수 있어. 그거 배우기 전까지는 곡선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넓이는 못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구하냐? 못 구하는데 어떻게 구해요? 안 구하면 되죠. 녹화 중간 아니었어도 얘 넓이를요 이쪽으로 옮겨주는 거예요. 네? 요 부분 빨간색 없나? 요 부분에 해당하는 이 넓이를 떼가지고 여기다 붙이라고. 그러면 평행사변형이 돼. 그런데 x축 방향으로 4만큼 평행이동했다 했기 때문에 요 길이가 4가 되는 거야. 그리고 요 높이 길이에 해당하는 부분은 문제에서 줄 거야. 오케이? 이 문제가 딱 그래요. 얘는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4만큼 평행 이동한 거기 때문에 가로 길이가 4가 돼요. 그리고 문제에서 또 뭐라고 해줬냐면 요 점의 x좌표가 얼마지? 0,4요. 0, 4 아니에요. 0, 여기다 0 넣으면 얼마야? 2요. 2가 되죠. 인정? 확대할까? 여기 x좌표가 0이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어보면 로그 2의 4니까 2가 되죠. 0,2. 그러면 요 라인에 해당하는 요 점의 y좌표도 2가 되는 거지. 그럼 y좌표가 2 나오게 하는 x값은 얼마? 4. 그래서 여기가 4가 돼. 그럼 요 점의 x좌표가 다시 4가 되겠지. 그럼 4를 넣으면 또 얼마 나와? 로그 2의 8은 3. 그래서 여기 y좌표가 3이 돼. 따라서 요 점의 y좌표가 또 3이거든. 그럼 y좌표 3 나오게 하는 x값은 얼마야? 8 되는 거지. 따라서 이 가로 길이는 4가 되고, 말했지만 이건 곡선이야. 여기가 원래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넓이를 구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이 넓이를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인다. 그럼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해주면 되는구나로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가로 길이가 4고 세로 길이는 요점 y좌표가 둘 다 2고 요점들 y좌표가 3이니까 세로 길이가 얼마겠어? 1이 되는 거지. 넓이 구하시면 4가 되는 거네. 인정하겠지? 오케이. 요게 옛날에 중3 때도 나왔어. 중3 때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2차 함수 나오고 얘를 y축 방향으로 평행이동시켜. 그 다음에 이런 부분 넓이를 구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었거든 옛날에. 그러면 똑같았어. 여기 넓이 떼가지고 여기다 갖다 붙이는 거야. 그럼 이렇게 평행사변형 넓이가 되는 거거든. 평행이동, 곡선을 평행이동했을 때 둘러싸인 넓이 구하는 거는 떼가지고 평행사변형 만드시면 되는구나 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최대 최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건 진짜 별거 없어요. 너희들 지수함수에서 최대 최소 구하는 그 내용들 나온 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왜? a가 1보다 크면 증가함수가 똑같거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감소함수가 똑같거든. a가 1보다 클 때 로그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지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을 때 로그함수 그래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죠. 인정? 근데 너희한테 x범위를 제한했대. 이렇게. 그러면 m부터 n까지를 내가 이렇게 자르면 함수가 이렇게 잘리잖아. 맞아? 그럼 1보다 큰 그래프에서는 m의 값에서 어떤 값 가져? 최소값. n에서 어떤 값 가져? 최대값. 끝. 마찬가지야. n부터 n까지로 잘랐대. 함수가 이렇게 잘리지. m에서 어떤 값 가져? 최대값. n에서 최소값. 그 얘기야. a가 1보다 커. 증가함수야. 근데 x범위 m부터 n까지로 잘랐대. 그럼 증가함수니까 m에서 최소값 fn, n에서 최대값 fn.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아. m에서 최대값 fn. 감소함수니까. n에서 최소값 fn. 그 얘기야. 똑같이 해놨잖아 지금. 인정하죠? 끝. 밑에 뭐가 또 있네? 볼게요. 만약에 지금 진수에 해당하는 여기가 fx, 그러니까 즉 x에 관한 함수로 나왔나봐. 그러면 똑같아. fx가 최대가 되면 a가 1보다 큰 경우는 전체도 최대가 된다. fx가 최소가 되면 로그 a의 fx도 최소가 된다. a가 1보다 클 때가. 그리고 a가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면 fx가 최대일 때 최소가 된다. fx가 최소일 때 최대가 된다. 끝. 해몽이 만세. 다음 거 볼게요. 쉽지? 이거 문제 좀 봐주고 갈까? 그냥 넘어갈까? 가요. 봐주고 가라는 거야? 그냥 가라는 거야? 주어를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냥 가요 하면은 내가 알아서 해석하라는 거지.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입니다. 증가함수입니다. 4 집어넣어준 게 최소겠네요. 4 넣어주면 로그 2의 2니까 최소값은 1이겠군요. 6에서 최대를 갖기 때문에 6 넣어준 게 최대값이다. 로그 2의 4니까 2가 되겠군요. 얘는 감소함수입니다. 3분의 1이니까요. 그러면 2를 집어넣어준 게 최대값, 8 넣어준 게 최소값. 그럼 2 넣어주면 로그 3분의 1에 3-2가 되는데 로그 3분의 1에 3은 얼마? 마이너스 1. 얘가 마이너스 1이어서 최대값은 마이너스 3이다. 볼 수 있는 거고 8 넣어주게 되면 로그 3분의 1에 9-2가 되는데 얘가 얼마?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최소값은 마이너스 4다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지. 쉽지? 진수 자리에 x에 관한 함수가 등장했네요. 얘 2차 함수지. 최고차함 계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면 최소값을 가져 최대값을 가져? 최소값. 그러니까 얘가 최소일 때 전체도 최소겠지. 표준형 변환해 주세요. x제곱바에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야. x제곱 마이너스 4x 갖고 오고 플러스 6 뒤에 써주고 반의 제곱 4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계산해준 게 x 빼기 2 전체 제곱 플러스 2가 되고 얘를 저 자리에 넣어주면 y는 로그 2에 중괄호 열고 x 빼기 2 전체 제곱에 플러스 2가 되고 그러면 얘는 x가 2일 때 최소값 2를 갖지. 그러면 x가 2일 때 로그 2의 2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게 되는구나. 즉 a가 2, 로그 2의 2는 1, b는 1. 2 더하기 1이니까 3이 정답이군요. 정리해 주는 거지. 너무 쉽지? 너무 쉽습니다. 다음 x 범위를 이렇게 잘랐대. 근데 진수에 뭐가 왔어? 진수에 2분의 1이 왔어요. 진수 그럼 미치고 감소. 진수의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가 온 거지. 표준형 변환. 마이너스로 2를 묶고 반의 제곱만큼 더해주고 빼주고 밖으로 나가면서 플러스 1로 나가. 마이너스 가로 열고 x 플러스 1 전체 제곱에 플러스 8이 돼요. 그러면 얘는 로그 2분의 1에 중괄호가 열리면서 마이너스 x 더하기 1 전체 제곱 플러스 8 되는 분율까지 정리할 수 있다고. 그러면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 최대값 8을 갖지. 네. 근데 밑이 1보다 커 작아. 작아요. 작기 때문에 증가함수야 감소함수야? 감소.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진수가 최대가 되면 전체 값은 최대를 가져 최소를 가져. 최소를 갖지. 결과적으로 x가 마이너스 1일 때 로그 2분의 1에 8이라고 하는 최소값을 갖는다. 얘가 최소값이야. 근데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고 그럼 얘 역수로 나오고 그대로 나와주면 마이너스 3이 되는 거네. 그냥 그대로. 최소값 마이너스 3을 갖겠네. 인정?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값과 최소값을 둘 다 구하라고 했네. 그러면 꼭지점에 x좌표인 마이너스 1이 x 범위가 나와 있었구나.
큰일 날 뻔했네. 꼭지점의 x좌표인 마이너스 1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죠. 안 들어가? 들어가죠. 마이너스 1이 들어가죠. 그래서 최소값이 마이너스 3 나온 거지. 마이너스 1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똑같아요. 1이요. 너 일부러 그러는 거지. 1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을 집어넣어준 값에서 최소값을 갖는다고 진수가. 잘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네. 인정하죠? 그럼 1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4 더하기 8은 40. 그렇지. 마이너스 4 더하기 8이어서 4가 돼요. 인정? 그러면 로그 2분의 1의 4라고 하는 최대값을 갖게 되는 거겠지. 마이너스 2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최대값이구나. 인정하죠? 오케이? 별거 없잖아 여기까지. 자, 다음 거 가보자. 다음 함수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얘는 치환을 통해서 풀어주는 문제라고 보면 돼. 치환. 그러면 얘는 로그 3의 x 전체 제곱이 y고, 너희들 요거 헷갈리면 안 돼. 로그 3의 x 제곱과 로그 3의 x 전체 제곱은 다른 거야. 오케이? 이거 2로그 3의 x 하면 멸망이야. 오케이? 그거 연산 한 번 할 때마다 한 문제씩 틀려질 거야. 다음은 얘는 진수의 제곱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그 3의 x라고 쓸 수 있고 더하기 2가 됐고, x 범위가 3 이상 9 이하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 로그 3의 x를 t로 치환할 거야. 오케이? 그럼 x 범위 나와 있으니까 이 범위를 적용해서 t의 범위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 3 넣어준 것에서 t는 최소값을 갖겠지. 네. 얼마 가죠? 27이요. 1이요. 1을 갖겠죠. t의 최소값은. 9 넣어주면 2요. 이것들이 지금 일부러 그러는 것 같은데 이거. 진짜 아니에요. 그럼 t의 범위가 1 이상 2 이하 범위를 갖는구나 볼 수가 있는 건데, 이 자리들에다가 t를 집어넣어주면 t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2까지. 그러면 얘네들은 t-1 전체 제곱 플러스 1로 바꿔줄 수 있는 건데, 꼭지점에 t의 좌표인 1이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요. 들어가. t가 1일 때 최소값 1을 가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1에서 누가 더 멀리 떨어져 있어? 2요. 그럼 2를 집어넣어준 게 최대값 2가 되는구나 볼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스몰 x가 얼마일 때 최소를 갖고 얼마일 때 최대를 갖는지를 알고 싶으면 여기 t 자리에다가 다시 로그 3의 x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치환했던 거. 로그 3의 x를 집어넣어주면 돼요. 치환했던 거. 그럼 로그 3의 x가 1이 나오게 하는 x값은 3이죠. 그래서 x가 3일 때 최소값 1을 갖는구나 볼 수가 있고, 로그 3의 x가 2일 때, 즉 x가 9일 때 최대값 2를 가져요 라고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인정합니까? 오케이. 그리고 얘네들 내가 저번에 문제 설명할 때 2분의 1의 x제곱 같은 거 나오면 내가 2의 마이너스 x제곱 형태로 변형해서 문제 풀었었다고 했지. 네. 재수공부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야. 로그 2분의 1의 x 같은 거 감소함수로 생각해서 풀면 풀리거든? 근데 나는 그냥 이렇게 바꿔서 했었어. 이렇게 바꿔서 해도 큰 문제가 없거든. 근데 난 안 바꿔서 설명할 거야. 왜냐면 문제 풀이들이 다 안 바꿔서 하거든. 얘네들은 로그 2분의 1의 x라고 얘기를 해줬고 앞에 게, 뒤에 거는 로그 2분의 1의 x분의 4라고 했는데 로그 2분의 1의 x분의 4를 로그 2분의 1의 4 빼기 로그 2분의 1의 x라고 바꿔준 거야. 괜찮아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될까? 마이너스 2요. 마이너스 2가 돼요. 왜냐면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앞으로 빼주고 2에 2제곱해서 2를 앞으로 빼주면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로그 2분의 1의 x를 t로 치워낼 거야. 근데 x 범위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4분의 1 이상 2 이하라고 했거든. 4분의 1 넣은 것에서 어떤 값을 가져? 최대 값을 갖겠죠. 로그 2분의 1의 4분의 1은 2지. 2 이하. 2를 집어넣어준 것에서 속값. 그럼 2를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를 나오는 거지 이렇게. 따라와요. t의 범위를 먼저 구했고 얘네들 자리에다가 t를 집어넣어주면 t 가로 열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t가 돼요. 전개 진행하면 마이너스 t제곱 마이너스 2t. 표준형 변형하기 위해서 마이너스 묶어주고 반의 제곱은 1만큼 더하고 빼주고 밖으로 나가면 플러스.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의 t 더하기 1 전체 제곱이 플러스 1이 된다. 그러면 t 범위가 마이너스 1 이상 2 이하인데 꼭지점에 t에 잡혀있는 마이너스 1은 범위 안에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니까 최고차 한계수 음수이기 때문에 최대값 1을 갖는다. 볼 수가 있고 t가 마이너스 1일 때.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2를 집어넣어 준 것에서 최소값을 가져요. 마이너스 9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8 되는 거네. 만약에 최소를 받는 최대를 받는 x값을 구하고 싶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t자리에다가 다시 로그 2분의 1 x를 집어넣어서 만족하는 스몰 x가 얼마인지를 구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할만하죠? 생각보다. 네. 오케이.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